네, 이번 주 주목할 이슈 가운데 사실은 가장 영향력 큰 거는 엔비디아 실적 아닐까요?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 그 다음에 AI 열풍이 계속되고 있고요. 반면에 또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들도 있는데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산 소장님과 이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린 미국, 중국, 또 일본이 핫하니까 일본까지 주요 이슈들 좀 체크해 주십시오. 먼저 우려가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라고 NYCB 여기가 계속 지난번에 주가 급락하고 우려감들이 많은데 국제 신용평가가들이 기관들이 신용 등급도 계속 내리고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2단계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는데요. 아무래도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분, 또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예기치 않는 부실채권들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전체 대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과 같은 사태가 재현되는 것은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현재 그 뉴욕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예금 총액이 한 830조 정도가 83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72%가 예금 보험 대상이고요. 또한 예금 보험 대상 외에 229억 달러 같은 경우에도 은행이 갖고 있는 현금 유동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일순간에 돈이 빠져나가더라도 충분히 만회가 가능할 정도로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는 확산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행입니다. 아마 지난해 3월쯤 되지 않나요?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실리콘밸리지인지 기억에서 잊혀져 가는데 그런 우려들이 좀 있는 거고요. 상업용 부동산 우려를 계속해서 제기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이란 주로 업무용 빌딩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상가라든지 네. 사무실을 이야기하지만 미국에서는 공공주택을 포함해서 쇼핑센터의 상가, 그리고 다세대 주택, 호텔, 물류시설까지 모두 포함은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림을 보시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공실률이 높은 오피스, 그러니까 사무용 건물만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사무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실률 자체가 한 13%에서 한 20%까지 올라왔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재택근무가 보급이 확산이 되면서 현재 70%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무실과 관련된 수요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금 그림 보시는 바에서 현재 녹색 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전체 부동산과 관련된 공실률을 높이는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리츠 산업으로 확산이 되느냐 여부인데 예. 리츠 같은 경우는 차입 비용이 거의 30%에 달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지 않느냐 이야기는 되곤 있는데 리츠에서 차지하는 상업용 부동산 특히 오피스와 관련해서는 5%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 차입도 대부분 25개 대형 IB 은행들로부터 차입을 해왔고요. 이런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대출 비중이 4에서 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확산될 우려는 상당히 작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업용 부동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미국의 대형 은행들보다는 지방은행, 중소형 은행주가 더 위협적으로 느껴지는데 그런 쪽의 대출이 중소형 은행, 지방은행에서 많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어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네, 전체 대출의 40%는 지방은행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방은행들 중에서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 대출은 한 67%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미국의 부동산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 55조 원 정도가 지금 투자가 되어 있고요. 이 중에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25%인 14조 원이 올해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미국에 있는 지방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자국책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목적 레저차에는 레크레이션 비클 사업 같은 경우에도 매각을 서두르고 있고요. 또 자회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부실 재산이 있는 것들은 합성증권 형태로 만들어서 이것을 따로 증권화시켜서 매각시키는 작업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오피스와 관련된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공실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위험한 수준이 되겠지만 아마 전체 4, 5년 부동산 시장 전체로 봤을 경우에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도 부동산 문제가 뭐 굉장히 심각하고 헝다 같은 경우는 홍콩에서 지난번에 파산 이 결정까지 내렸었는데요. 중국도 상업용 부동산 얘기가 심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오피스와 관련된 공실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13% 수준이 됐는데요. 중국에서도 가장 그 비즈니스가 활발한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무려 21.8% 정도, 그러니까 22%에 가깝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공급 물량이 최근 들어와서 기존보다 1.5배 속도로 지금 계속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오피스와 관련된 공실률이 1년 사이에 5%포인트씩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이런 공급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까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A급 상하이시에 있는 오피스 같은 경우는 한 평당 관리비가 4,500원 정도가 될 정도로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그 공실률이 높아진다면 중국 은행들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강등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에 이어서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충격도 앞으로 생각을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로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글로벌 AI 성장성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얘기를 할 텐데요. AI 관련된 뭐 이슈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산업 트렌드로 보면 어디쯤 와 있는 겁니까? 다 많이 올랐는데 엔비디아도 그렇고 지금 투자에 들어가도 괜찮은 타이밍인지 궁금해요. 네,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109조 달러라고 하는데 네. 이 중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49조 달러로 전체 시가총액의 4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0%였다가 지금은 현재 6%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런 결정적인 차를 만들어줬던 것이 미국의 매그니피션트 7이라든지 MNM이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 종목이 끌어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그 M&M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AI와 관련된 투자가 늘면서 시장에 그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삼성 AI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그 시장 규모가 670조 달러 정도였지만 2032년도에는 1조 3천억 달러로 크게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솔린 차에 비해서 반도체가 3배에서 5배 정도 많이 들어가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그 판매 대수가 2030년 중반까지는 6,921만 대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간 주가가 무려 3.4배 정도 증가를 했지만 이후에도 한 40% 정도 더 증가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엔비디아하고 일본 시장 이야기 두 가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 그 이후로 주식시장이 좀 조정받는 거 아닐까 이런 우려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엔비디아가 그 강세를 보이면서 네. 미국 증시가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실적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매출액이 600억 달러 정도로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올해 전체적으로도 한 4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1850년대 골드러시처럼 AI에 관련된 투자 또 엔비디아와 관련된 투자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많은 자금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일본 증시로 가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의 시가총액 중에 상위 5개 종목을 보면 도요타를 제해놓고 나머지 4개는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이들 종목들이 이런 그 AI와 관련된 투자 붐으로 인해서 계속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그 선순환 효과는 우리 시장에도 반도체와 관련주를 중심으로 해서는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런 관련 종목들을 찾는 움직임
특히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해에는 소형주들이 붐을 이뤘기 때문에 이런 그 AI에 관련된 소형주를 찾는 이런 개별 종목 장세가 앞으로도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일본 얘기는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얘기까지 함께 좀 마무리를 해 주셨네요. 미국, 중국, 보통 미중 얘기하는데 오늘은 일본까지 주요 글로벌 이슈 체크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